당신은 명상을 하기 위해 앉는데 곧바로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긴장이 어깨를 움켜잡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휩쌉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용한 판단이 속삭이는 그 내적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침착해야 합니다. 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뭔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앨런 와츠가 우리를 탐험하도록 초대하는 그 호기심 많은 역설. 명상의 목표는 이완하는 것인데 왜 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많은 긴장을 만드는가? 당신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내적 평화에 도달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마치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런 와츠는 이 심리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명상뿐만 아니라 인간 노력의 본질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러낸 진실은 단순한 만큼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명상의 적입니다. 이것을 함께 이해해 봅시다. 와츠는 종종 고대 중국 철학인 무위 우웨이에 의존했는데 이는 노력 없는 행동 또는 무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한강에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흐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흐릅니다.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택하고 바위를 우아하게 돌아가고 산에서 자연스레 내려가며 결코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라나는 나무를 관찰해 보세요. 나무는 자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없고 뿌리가 확장하려고 노력하거나 가지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긴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생명 자체가 펼쳐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츠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완 상태에 있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완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긴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며 논리적 불가능성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자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깨어만 됩니다. 역설은 결정화됩니다. 명상하고 싶어하는 그 당신, 깨달음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당신, 이 수련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 당신은 정확히 명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당신의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신은 자아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노력, 성취, 무언가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적인 것이 되려는 끊임없는 추구 위에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정복자처럼 명상에 앉습니다. 지배해야 할 새로운 영토 앞에 선 것처럼요. 그것은 도달하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며 올바르게 명상하고 있다는 경험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잘 명상하는 사람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정체성 목록에 추가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와츠의 이해에서 명상은 정복이 아닙니다. 해체입니다. 더 나은 누군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절대로 그 분리된 인격이 아니었으며 자신 밖에 무언가를 향해 도달하는 그 고립된 자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고요한 호수의 표면에서 확산하는 동심원의 물결처럼요. 자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신을 깨워만 둡니다. 자발적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통제받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자신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숨기려던 그 의심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봅니까?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과 그 상태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노력이 강역입니다. 시도가 불립니다. 당신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손을 다른 손 쪽으로 옮길 수 있지만 항상 두 개의 손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잡는 것과 잡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한 이 이원성의 붕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상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있는 한 항상 이 분열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자와 명상,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추구자와 추구되는 것.
왓츠는 이것을 거의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명확성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꽃 자세로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려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며 이완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긴장의 층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명상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그 부분이 정확히 명상의 방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아는 새 자동차를 원하듯, 직장 승진을 원하듯, 남의 인정을 원하듯 깨달음을 원합니다. 성취 목록에 하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이자 자신의 컬렉션에 더할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나는 명상하는 누군가입니다. 나는 영적입니다. 나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왓츠가 말한 진정한 명상은 이 추구 메커니즘 자체의 해체입니다. 정복자로서의 자아의 종말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분리된 존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불안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논리로는 대답할 수 없지만 느껴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노력이 명상을 방해하고 만약 명상하려는 자가 장애물이라면 노력을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정신적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며 경험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는 주의의 질입니다. 그것은 생각들을 관찰하되 그에 휘말리지 않는 의식입니다. 불안감을 마주하면서도 그것과 싸우지 않는 현재감입니다. 긴장을 알아차리면서도 그것을 없애려다 더 많은 긴장을 만들지 않는 인식입니다. 왓는 이것을 일어나도록 허용하기라고 불렀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허락으로서입니다. 소나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계곡의 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널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생 노력하도록 훈련받았을 때 어떻게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까? 당신 자체가 노력 위에 세워졌을 때 어떻게 무노력의 품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도록 허용하기가 또 다른 당신이 해야 할 일처럼 보일 때, 또 다른 당신이 습득해야 할 기술처럼 보일 때, 또 다른 형태의 노력처럼 보일 때 어떻게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을 느끼기, 그 안에서 살기, 그것이 자아의 견고한 구조를 녹이도록 허용하기,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알란 왓츠는 우리를 이 인식의 문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달을 가리켰지만 손가락과 달 자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역설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노력 없이 있으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자아를 초월하기 위해 자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 역설의 지적 이해와 그것의 직접적인 경험 사이의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정말로 멈추고 느낄 때, 생각하지 않고 느낄 때, 인간의 경험 중심에 있는 이 근본적인 모순의 무게를 느낄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것이 앨런 와트가 열어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오직 경험할 수만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당신이 노력 자체와의 관계를 바꿀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탐험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길로서가 아니라 장애물로서 보기 시작할 때 아마도 통제가 아닌 주의의 형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취가 아닌 현존의 형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되어질 필요가 없는 존재의 형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말로 아마도 이것이 명상이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기법의 층, 방법의 층, 그리고 좋은 의도의 노력들 아래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초대처럼 당신의 마음이 항상 노력하도록 훈련받았을 때 어떻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포기하고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일까요? 공허한 수동성, 목적 없는 항복일까요? 아닙니다. 왓츠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움직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품질, 긴장, 그리고 각 순간을 자신과의 전쟁으로 만드는 내적 투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과 그것이 안쪽에서 열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왓츠가 그렇게 많이 연구한 동양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고대 도교 철학자들은 무의, 우웨이, 우웨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무의이지만 이는 의미를 완전히 왜곡합니다. 무의는 불활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 없는 행동, 투쟁 없는 움직임, 저항 없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최고의 무술 수련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각 동작을 경직되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흐릅니다. 몸이 의식적인 마음이 간섭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태권도나 검도의 사범을 볼 때 당신은 긴장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물이 바위를 우아하게 흘러나가는 것을 봅니다. 강렬한 행동이 있지만 투쟁의 품질은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몰입 플로우이라고 부르는 상태, 최고의 성능 상태에 있는 운동선수를 관찰하십시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축구선수, 상대의 모든 플레이를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구선수, 그들이 나중에 모두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을 뿐입니다.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슛을 하려고 노력하는 나아가 없었습니다. 슈팅, 타격, 순수한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음악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음악가들은 연주하면서 각 음표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손이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멜로디는 그들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니스트가 너무 많이 노력할 때, 각 손가락에 각 박자 지나치게 의식할 때 음악은 죽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이 되고 인공적이 되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노력이 수행을 방해합니까? 현대 신경과학은 도교 철학자들이 수천 년 전에 알고 있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자의식적이 될 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나아가 있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긴장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뇌는 행동하기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기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존재하기와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 내적 분열은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건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움직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저항, 마찰, 에너지 낭비만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 없이 관찰할 때, 자아의 간섭 없이 신체와 정신의 자연적인 지능이 드러나도록 허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효율적이 되고 더 직관적이 되고 더 현존하게 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완하려고 할수록 신경계는 더욱 위협을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완하려고 노력하기는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 수리되어야 할 무언가, 당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꺼려고 시도하고 있는 스트레스 메커니즘을 정확히 활성화시킵니다. 이완을 강제하는 것은 신경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령 아래에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노력할수록 더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역설의 심장으로, 우리 대부분이 완전히 갇히는 장소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상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명상을 시도하는 나, 평화를 원하는 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리된 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 자아 에고는 근본적으로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올바르게 실행될 때 이 환상을 드러냅니다. 왓츠는 수십 년간 선불교, 힌두 베단타, 도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급진적인 진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분리된 이 나, 당신의 머리 안에 있는 이 외로운 관찰자가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구성물이고 사고의 습관이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명상은 이 분리된 나에 의해 행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 자체가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긴장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투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이유입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려고 앉아있고 나는 지금 명상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주체가 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는 동안 진정한 명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명상이 해소해야 하는 바로 그 분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츠는 이것을 멋지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같은 손으로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빨을 깨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에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에고가 명상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명상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누가 있는 것일까요? 와츠의 비원론적 답변은 급진적입니다. 당신은 이미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여된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잃지 않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평화는 미래의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명상한 후에 마침내 도달한 후에 말입니다. 평화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본성이고 시도와 노력, 투쟁의 층 아래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 챙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강박적인 무의식을 놓아줄 뿐입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아진 것에 저항하기를 멈출 뿐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항상 있었던 것임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느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무언가를 검증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많이 싸우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투쟁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치려는 시도가 부서진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고쳐져야 할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진 척하는 온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비록 잠깐이라도 빛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놓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도와 노력, 항상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이 나를 해방할 때 공간이 열립니다. 침묵이 나타납니다. 무죄의 죽은 침묵이 아니라 순수한 존재의 살아있는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에고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항상 여기 있었던 자연스러운 평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절대 멈추지 않은 원래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움직임을 지탱하는 침묵이며 모든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고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분리된 나가 아니라면, 작은 방어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광대하고 열린 의식이라면 에고는 제어의 이야기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신체적이 아니라 실존적인 죽음입니다. 물리감의 죽음. 모든 죽음은 무섭습니다. 비록 그것이 환상의 죽음일지라도. 그리고 보세요. 이 역설이 명상을 넘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로 확장되는지. 당신은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정확히 이 시도가 자의식을 만듭니다. 당신은 모든 단어, 모든 몸짓, 모든 미세한 표정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더 노력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감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멈출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곧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불안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측정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당신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자발적인 행복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당신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추구하기를 멈출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영적 유물론이 나타납니다. 불교도들이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수행을 수집하고 통찰력을 축적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에고가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성을 통해 특별해지려는 분리된 자아이고 같은 투쟁의 구조일 뿐 단어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올바르게 이해하면 더 이상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할 일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입니다. 싸우기를 멈추라는 허락, 당신과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내려놓으라는 허락, 마침내 이미 여기 있는 것 안에서 쉬라는 허락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더 명상하세요. 더 열심히 시도하세요. 올바른 기술을 찾으세요가 아닙니다. 초대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하기를 멈추세요. 자신과 싸우기를 멈추세요. 당신 안에 이미 있는 평화가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투쟁 없이 표면에 떠오르도록 허용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싸우기를 멈출 때 정말로 무엇이 일어날까요? 노력이 마침내 멈추고 당신이 이미 여기 있는 것에 항복할 때, 변환이 마침내 일어나도록 허용할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탐구해 봅시다. 그렇다면 남겨진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때 무엇이 변하는가? 명상이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과의 투쟁을 멈추기 위한 허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앉아있고 좌절했으며 나는 명상을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당신이 실패라고 느꼈던 그 감각은 사실 가능한 가장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앨런 와츠가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기술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통제의 시도 아래에서 당신이 정말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침내 통제를 놓을 때 일어나는 깊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할 줄 몰랐던 종류의 안도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숨을 은유적으로 말해서 붙잡고 있었고 갑자기 당신은 그냥 make it do it,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평생 피어나기 위해 자신을 강요하는 연꽃을 상상해 보세요. 수축하고 시도하고 의지의 힘으로 꽃잎을 열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그것은 멈춥니다. 단지 멈춥니다. 그리고 노력이 멈출 때 꽃잎은 저절로 펼쳐집니다. 그것이 더 강하게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꽃이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피어나는 것이 연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노력이 멈추고 현존이 단순히 흐를 때의 실제 감각입니다. 당신이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것, 평화, 명확함, 침묵, 이미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단지 모든 이 노력으로 그것을 차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앨런 와츠는 이것을 원래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마음, 달성할 필요가 없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지만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입니다. 눈을 열고 항상 빛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방시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역설은 명상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삶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의 일에서,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창의성에서, 당신이 성취하려고 하는 자아에 질식시키는 통제를 놓을 때마다 자연스러운 지능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문제에 갇혀 있었던 몇 번이나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을 강요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답변이 나타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포기합니다.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더 힘든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지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위입니다. 시도에서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려고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당신의 원래의 본성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정말로 이해할 때, 단지 지적으로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더 이상 명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광란의 추구를 멈출 때 평화가 당신이 정말로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라산 위를 지나가는 구름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그것들이 옵니다. 그것들이 갑니다. 당신은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명상 자체는 그것은 프로젝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허가입니다.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허가. 이 순간 당신이 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끝없는 요구 없이 앨런 와츠는 당신에게 급진적인 질문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원래의 본성을 신뢰한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신체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포 발달 매뉴얼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 박동을 의식적으로 계획하거나 세포 재생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의식으로 흐르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이미 당신의 관심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항상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은 당신에게 의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미 거기 있었던 의식을 차단하고 있던 노력의 층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창문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생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아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나는 더 나아져야 한다. 나는 성취해야 한다. 나는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노력을 놓을 때, 당신이 원래의 본성이 단순히 존재하도록 허락할 때 자아는 이것을 일종의 죽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미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환상의 죽음입니다. 평화가 어딘가 멀리 있고 정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생입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던 진정한 존재에 대한 각성, 모든 노력과 시도의 층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역설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환상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부재에 남겨진 것은 항상 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명상이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익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멈출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명상이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주인은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자신을 향해 돌아간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관찰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치 당신이 손으로 바다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사실 당신은 항상 바다 자체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다. 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파도, 그 노력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앨런 와츠의 선물이다. 기술이 아니다. 방법도 아니다. 그러나 역설이 장애물이 아니라 길이라는 깊은 이해. 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시도를 멈추지 못하려는 저항이다. 막힘은 노력 자체가 아니다. 노력을 놓아버릴 수 없는 두려움이다. 당신이 시도를 멈추면 사라질 거라는 공포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당신이 뭔가가 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정말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무엇인지는 존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단지 존재할 허락이 필요할 뿐이다. 진정한 명상은 당신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난다. 당신이 을을 향해 명상하는 것을 멈추고 단지 명상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할 때 평화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을 멈춘 순간 당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한 실험에 초대한다. 지금은 아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혼자일 때, 조용할 때
만약 당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시도를 멈춘다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무언가가 일어나야 한다는 기대 없이 시도가 멈출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당신이 더 이상 다르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무엇이 남는가? 이것이 앨런 와츠가 당신에게 남긴 질문이다. 도전으로서가 아니다. 초대로서다. 이미 실패로 끝난 것을 내려놓을 허락이 있고 당신이 이미 뭔가가 되려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멈출 허락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초대. 그리고 아마도 그 멈추는 순간에 당신은 놀라운 무언가를 깨달을 것이다. 도달할 것이 없다. 절대로 없었다. 항상 지금 여기 있었던 것을 거부하기를 멈추라는 침묵의 초대가 있었을 뿐이다. 명상은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있었던 곳으로 데려온다. 이 당신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여기, 지금 노력 없이, 프로젝트 없이 단지 의식적인 존재, 자신을 관찰하기.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시도도 저항도 없이 공간이 열린다. 당신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하려는 시도를 멈췄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설이다. 이것이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거기 있었던 초대. 당신이 그것을 찾기를 멈추기를 기다리던 초대다. 그래서 숨을 쉬어 내려놓아. 그리고 당신이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아. 이런 역설들,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준 이런 깊은 이해들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하지만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가 아니다. 단지 상기로서. 당신이 그것으로 돌아갈 때마다 이 이해가 새로운 형태로 펼쳐질 수 있다는 상기로서. 왜냐하면 진정한 수련은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신의 주의력 안에서. 당신이 마침내 그것이 존재하도록 허락했을 때 열리는 침묵의 공간에서 이것과 함께 앉아 펼쳐지게 내버려둬. 그리고 당신이 이 이해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것은 단지 기억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뭔가가 자연스럽게 변한다.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항상 참이었던 것에 저항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다.